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이번 4.7 보궐선거에서도 나타났는데요. 20대 청년들이 문재인 정부에 분노한다. 이런 기사가 많죠? 이유가 있습니까? 예, 한국외국어대학교 4학년 김태일입니다. 발언을 위해 20대 청년 100명의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저희 세대 삶과 미래 그리고 희망을 무너뜨린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은 소수 기득권과 결탁해 청년들로부터 기회의 사다리를 빼앗았습니다. 이런 일은 진학, 취업, 부동산, 연금 등 청년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 등 위선, 무능, 내로남불, 현실을 거부한 자화자찬, 인국공 사태 등 사라진 일자리 상황판, 각종 난무하는 지원금, 과세, 할당제, 규제, 그리고 LH 라임 등 투기농단. 그 근거는 이 자리에서 다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들은 국민의 표를 사기 위해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막대한 빚을 내고 있는데 이는 모두 저희 세대가 경제의 허리가 되었을 때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의 삶과 미래는 정권의 무능과 탐욕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세대의 미래를 무너뜨린 사람들을 저희가 지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세대가 역사 경험치가 낮아서 올바른 역사인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적반하장합니다. 얕은 수로 당장의 분노를 잠재우려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속지 않겠습니다. 던져놓고 책임지지 않는 정치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비판적으로 사고하라고 배웠습니다. 저희 세대는 저희의 삶과 미래를 뺏어가는 꼰대 정권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예. 제가 요즘 신문 보도를 보면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재인 정권의 구성원들이 자칭 민주화 세대거든요. 그런데 민주화 세대를 자처하면서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자보 이런 것에서는 처벌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챙이 시절을 좀 돌아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구성원들은 말씀하신 대로 자칭 민주화 세대입니다. 그들도 저희처럼 청년들이었을 때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졌고 대학을 점거했으며 지하 조직을 만들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민주화 운동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신다는 분들이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하는 대자보와 카드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투입해 저희를 탄압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이 외쳤던 민주화,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허구였음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역시 내로남불 네 글자로 압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석 참고인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예, 정원석 참고인은 이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에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좀 참고인으로 신청을 드렸는데요. 우선 4차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소상공인연합회 정원석 본부장입니다. 4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 이름으로 버팀목 자금, 버팀목 플러스 생애망장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소상공인 매출이 평균 35.6%가 감소됐습니다. 그런 버팀목 자금으로 영업에 대한 그런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기본적으로 최저 생활비가 270만 원인데 생계를 유지하기를 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 위기에 놓여 있지만 폐업을 못하고 근근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대신에 임대료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택배 노동자 또는 배달로 알바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말씀 들어보면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이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네. 아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효과를 봤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효과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풍이 와서 피해가 났으면 그 피해에 대한 그 손실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지급을 해야 되는데 태풍이 왔다고 전 국민에게 돈을 다 지급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600만 명입니다. 그 종사자 가족하고 포함하면 전 국민의 한 3분의 1 수준입니다. 전 국민의 3분의 1이 지금 집단 빈곤층으로 전락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가 정확한 미래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국민의 3분의 1 산업군이 차지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장사하는 분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미 국가는 아시아나항공, 대우조선 등 국가기관 사업에 공적 자금을 투여한 것처럼 풀뿌리 산업군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도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살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대출이 한도가 한 3천만 원밖에 안 돼서요.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대출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긴급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지금 숨통을 좀 트이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법이 이뤄지고 그 이후에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잘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서균열 명예교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원전 폭발과 관련한 원전 폭발과 관련한 영화를 관람한 뒤에 탈원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던 것이 안전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데 다른 나라에는 원전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게 이게 정책인데 이것도 이해하지만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이 네, 서울대 원자의공학 명예교수 서균율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셨죠? 네. 네. 제가 좀 기억력이 잘 봐가지고요. 일단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안전하지 않으니까 안타하지만 너희 나라에 팔게. 살까요? 아무도 안 사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그 불필요한 탈원전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탈원전 아닙니다. 감원전이 줄여가는 거예요. 괜히 우리는 덫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 수출 시장에서 불필요한 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네네, 둘 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일단 탈원전과 탈석탄을 정말 한 나라는 독일 그리고 이태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당연히 전기료가 올랐죠. 그런데 더 좋은 거는 사실은 탈원전, 탈석탄 이렇게 못 박지 말고 우리가 조금 줄여가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느릴 건 또 늘어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처음부터 그 이념처럼 정책처럼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이게 된 게 참 아쉽습니다. 네. 동의하시니까 저희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좀 하실 말씀이 있으면 들려주셨습니다. 일단 기회가 된다면요. 지금 9차 전력 수급 계획에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새로운 사실이 하나 생겼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이죠. 이걸 맞추려면 결국은 LNG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이 조만간 460개가 넘는 석탄 화력을 황해안에 짓습니다. 우리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인데요. 거기다가 탄소 중립 문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줄여가는 석탄 자리를 LNG로 메울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대형 원전으로 메우고 또 그리고 지금 늘려가는 LNG 자리는 소형 원전을 메워가지고 안전하게 만들면 정말 우리 집 지하실에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지금 만들고 있고요. 미국도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2034년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충분히 이룩할 수 있다고 봅니다.